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재해 발생 형태를 쓰시오. 여기서 재해 발생 형태 분류 시 유의사항은 두 가지 이상의 발생 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를 봐봅시다. 1번.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는 피해 크기가 폭발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답안은 폭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이고, 3번은 사고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은 떨어짐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는 넘어짐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의 부위가 절단된 경우는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끼임이 재해 발생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7년 2회, 17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로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바퀴의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는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있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동장치 기능의 이상의 유무 아니면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암기한다면 1+1으로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아예 내용이 동일하고 4번에서 해당 부분에서는 지게차는 경보장치이고 구내 운반차는 경운기라는 차이만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 단계로는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정량적 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FDA에 의한 재평가를 하면 안전성 평가 방법의 순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4년 3회, 16년 2회, 17년 3회, 21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공정안전자료, 두 번째로는 공정위험성 평가서, 세 번째로는 안전운전계획, 마지막으로는 비상조치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공공의 안전은 비상시에도 확보되어야 한다. 공공안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난간대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중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2회, 23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답안이 4가지가 있는데 4번의 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만 다 외워주시고 아닌 분들은 1번부터 3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세 번째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만 답안을 쓰시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해, 중, 관, 해중관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빈칸 문제로 신출로 출제될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자 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절연된 경우 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즐 충전부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음, 충전전로의 선간 잔업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해당 표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에 대한 표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380V는 0.38kV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에 속하므로 답은 30c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5kV는 해당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45cm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6.6kV는 해당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60c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kV는 해당 부분에 속하므로 9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이 이하 부분을 기준으로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75kV 이하면 30cm, 2kV 이하면 45cm, 15kV 이하면 60, 37kV 이하면 90, 88kV 이하면 110, 121kV 이하이면 130, 145kV 이하이면 150,
169kV 이하면 170, 242kV 이하면 230, 362kV 이하이면 380, 550kV 이하이면 550, 그리고 800kV 이하면 790. 해당 표를 꼭 전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7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답안이 6가지가 되는데 답안이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3가지만 외웁시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견고한 2개의 경사, 견경경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빈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상. 다음 보기는 급정지 거리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30m per 민 미만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그리고 30m per 민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 있으니 해당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다음 표는 방독 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유기화합물용의 색상은 갈색이고, 여기서 할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용 색상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아황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갈회노녹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4회, 23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는 과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똥마려운 반응이 와서 급하게 운전한다. 반급운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반급운을 써야 할지, 앞정정 배로 써야 할지 헷갈리는 수험생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단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경우로 나오게 되면 이 반급운을 답안으로 작성해 주시고, 아니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경우로 문제가 주어지면은 앞 정정배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내와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때 해당하는 부분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에는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두 번째,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건축물에 위험한 배관을 설치한다. 건위배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여기 부분들에 괄호가 뚫려서 빈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7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건강한 남성이 1시간 동안 특정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시 산소 소비량은 1.5L per min으로 나타났다면 1시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휴식 시간을 구하시오. 단, 남성의 권장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5kcal per min이고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 per min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먼저 주어진 작업 시 필요한 에너지로 주어진 게 아닌 작업 시 산소 소비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작업 시 산소 소비량에 5를 곱해주면 주어진 작업 시 필요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7.5kcal per min이 나오고, 여기서 휴식시간 공식인 이 부분에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W는 1시간은 60분이므로 60을 대입해주고 E는 위에서 구한 7.5kcal per min을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S는 여기 5kcal per min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계산기에 대입하면 답은 25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2017년 3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